이어서 더하기 기초 개념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해서 5와 더해서 10을 볼 텐데요. 이거는 1, 2학년 파트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페이지의 핵심도 지금 시지각적 과정, 시지각화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수학에서는 더해서 5의 값과 더해서 10의 값을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해서 5와 더해서 10의 값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지각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더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 경험을 쌓는 게 이 더해서 10, 더해서 5 값을 인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즈각화 과정 3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식, 변별, 해석. 이 그림도 똑같이 인식, 변별,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더해서 10의 값은 이렇구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자, 인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거죠. 더해서 5는 이건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4개의 하나가 더해지면 더해서 5지. 얘를 수와 기호로 넣으면 4에 요 표시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하고 이 그림 주어진 그림을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그래서 얘가 한 칸씩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해서 10 부분도 그대로 똑같이 봐요. 얘는 파란색 동그라미랑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네. 그리고 여기 똑같이 화살표가 있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변별 과정에서 더해서 5와 더해서 10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는 거죠. 어떤 점이 같은가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똑같습니다.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똑같죠. 요 그림 똑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더해서 10 부분만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석 과정. 해석 과정은 해석이 뭔가요? 더해서 10은 더해서 5랑 똑같은데 5만 항상 더했을 뿐이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이미지를. 이 해석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5가 되는 값과 더해서 10이 되는 값을 비교 관찰하는 이 경험 자체가 유익하다. 그러면 더해서 5는 어떻고 더해서 10이 어떻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게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개념을 반구체물과 구체물 없이 수와 식으로만 해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는데 이 그림들이 다 앞에서 우리가 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을 추론한 다음에 그것을 수와 식으로 연결해 주는 그 매칭 작업을 이 페이지에서 하는 거예요. 4개가 보이는데 이 4개는 안 가려져 있어. 여기 4가 있네. 그리고 여기에 가려진 게 있는데 모두 하니까 7이야.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가려진 그 동그라미 개수를 쓰는 거구나 하고 아이가 추론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읽어서 추론해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추론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시지각적인 부분이에요. 그 주어진 그림 아니면 수와 식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게 시지각역이잖아요. 이 추론을 통해서 이 정보는 얘를 담고 있구나를 읽는 연습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림을 딱 빼고 수식으로만 더하기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결국에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더하기의 이미지가 뭔가요? 어떤 2개를 합치는 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치는 거야. 구체물로 따지자면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숫자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전체의 양을 알고 싶을 때는 더하기 표시를 쓰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많다. 더 많다의 개념이 또 덧셈 뺄셈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주사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게임처럼 아이가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 하기 전에 실제로 아이랑 주사위 게임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른 주사위 2개를 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아빠랑 아이랑 이렇게 한 번씩 던져가면서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를 실제로 연습장에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뭐 색칠을 해보고 동그라미 그려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더 큰 수가 나온 사람이 이겼다든지, 뭐 몇 번 큰 수가 나온 사람이 이긴다든지 놀이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위를 보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주사위 동그라미를 보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만큼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 얘 전체는 5, 전체는 2. 5는 2보다 3만큼 더 많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는 동그라미를 보고 많은 만큼만 표시했다면, 얘는 이제 실제로 동그라미 그려보면서 더 많은 만큼 아이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세스예요. 더하기의 기본 개념인 더 많다 개념 이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 더 큰 수와 더 작은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주사위를 가지고 더 많다라는, 그러니까 수가 가지는 어떤 양적인 개념을 좀 인지했다면, 이제 수직선을 가지고 방향성과 접목시켜서 더 큰 수와 더 작은 수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에서는 꼭 양감을 가지고 더 큰 수, 더 작은 수를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어요. 1학년 교과서에는. 거기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수직선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처음에는 그림 읽기부터예요. 1보다 3 큰 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고,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글과 그림을 매치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1보다 3 큰 수의 동그라미를 하라는데 1에 깃발이 꽂혀져 있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이 가 있네. 그리고 나서 4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 근데 1보다 3 큰 수라고 했는데 1에 깃발이 꽂혀져 있고 오른쪽으로 3칸이 간 것을 보면서 아이가 뭘 인지해야 되냐면, 1보다 3 큰 수라는 말은 1에 깃발을 쫙 꽂고 오른쪽으로 3칸 움직여서 만나는 수라는 거구나. 수직선에서. 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엄마가 하나하나 언제까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요렇게 예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읽고 그림을 읽으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이가 스스로 추론해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엄마의 개입 없이도 아이가 내가 생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5학년 되면 아이 공부에 내가 손 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앉아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면 아이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로이미드가 추구하는 스터디에서는 항상 아이가 먼저 이 문제를 보고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 밑에 문제를 하다가 모르겠어?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림 읽기 하고 밑에 있는 문제를 다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큰 수 해봤으니까 이제 작은 수. 작은 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하나 읽어요. 3보다 2 작은 수. 3에 깃발이 꽂혀져 있네. 이 작은 수라고 했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왼쪽으로 2칸을 가서 만나는 수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 작은 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3보다 작은 수랑 이 작은 수는 3의 깃발을 꽂고 왼쪽으로 2칸 움직였을 때 만나는 수구나 라는 이미지를 아이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에서 4보다 3 큰 수는 5보다 3 작은 수는 했을 때 수로만 기억하면 보다라는 단어에 아이가 함정이 빠져버려요. 보다가 뭐지? 3보다에서 보다가 뭐지? 보다는 내가 이거 보다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빠진다고요. 근데 우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문해력으로 인해서 이 수학을 학습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3보다 2 작은 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 이미지, 수직선 내가 했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3보다 2 작은 수에는 3의 깃발을 꽂았어. 그리고 왼쪽으로 두 칸을 움직였지? 라는 연습인 거예요. 수로만 하면 금방 휘발돼 버리지만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이제 레고 사람 얹은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면서 해보면 더 강력한 경험을 넣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다음 20가지의 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가 배우는 이 수가 체계를 갖고 있어. 근데 걔는 10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수야라는 거를 처음 알려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20가지의 수를 10 더하기 몇으로 알려줍니다. 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 프로세스예요.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4단계로 되어 있죠. 4단계로. 자,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을 수 카드로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덧셈식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얘가 몇인지 쓰는 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10은 아는 수죠. 10이라는 사전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와요. 동그라미 10개. 얘는 10이지. 10은 10개에 0 없는 거가 더해져서 10이야. 그 다음은 그러면 10에 밑에 하나가 더 있어. 10 숫자 카드 하나가 더 있어. 얘는 10에 1을 더한 건데 얘는 11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그냥 봤을 때 1, 1 이렇게 보거든요. 유치원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보면 11은 10에 한 개가 더 있는 거야. 10 하고 하나 더. 10 하나 하고 두 개 더는 1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2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수가 얘 10은 고정이 되고 뒤에 있는 수가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커지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20 이렇게 되는구나. 20이 그래서 어떤 이미지여야 하냐면 10개짜리 꽉 찬 게 두 개 있는 거. 그러니까 낱개가 없는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은 10이 두 개 있구나 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아이가 그러면 이 체계를 제일 잘 이해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1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 그림 그려보고 수카드 넣어보고 요 덧셈을 한번 써볼까? 요거 확인 문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20가지의 수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수가 규칙 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진법 이해의 토대를 까는 거. 이 0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100가지 수를 하면서 같이 다시 할 거거든요. 한 가지만 지금 넣는 거예요. 20가지로. 10은 10개짜리 꽉 찬 게 하나, 20은 10개짜리 꽉 찬 게 두 개, 11은 10에 하나가 더 있는 거, 12는 10에 두 개가 더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요 그림으로 확인한 것 제대로 잘 했는지 요 숫자만 보면서 아이가 설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소개 좀 해줄래? 얘는 어떤 숫자야?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아이가 표현을 하는데 대충 11은 10개에 한 개가 더 있는 수예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얘가 제대로 잘 이해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비교를 통해서 20가지의 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과 11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읽어내는 거죠. 어떤 점이 같나요? 낮게 빨간색 동그라미 한 개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11에만 10개짜리가 파란색 동그라미 10개가 딱 있죠. 네. 그래서 11과 1은 10개의 차이가 있구나. 이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확인을 한 다음에는 자 이미지 없이 그럼 9랑 19는 어떤 차이가 있어? 3과 14는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질문하고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10과 더해서 20 들어갈 텐데요. 반복되죠. 더해서 5랑 더해서 10이랑 동일한 이미지예요. 저도 이런 착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반복되는 걸 보면 왜 반복되지?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게 반복돼가지고 애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반복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프로세스가 반복되면 우리가 루틴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루틴이 중요한 이유? 일단 뭐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해서 루틴이 중요하기도 한데 그 루틴이 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프로세스가 가지는 이점이 그거예요. 프로세스를 익히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 프로세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거, 학습해야 되는 그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네. 더해서 10, 더해서 20, 더해서 5와 더해서 10과 비교했던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시지각화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하나하나 읽고 반복되니까 제가 설명은 스킵할게요. 구체적인 설명은 그림을 하나하나 읽고 나서 어떤 점이 같은지 빨간색 부분이 같구나, 파란색 부분은 더해서 20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해석까지 이미지로 갖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수와 식으로만 다시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5와 15. 더해서 10이 되려면 5에 5만 더하는데 더해서 20이 되려면 15에 5. 10이 더있는 수일 뿐이다. 라는 거. 그 부분 아이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시지각화 과정을 거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큰 수, 더 작은 수. 또 이번에는 20가지 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드게임처럼 놀이를 한 다음에 그 수판을 보고 더 큰 수, 더 작은 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만나는 수,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수를 놀이처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물찾기 이미지를 썼는데 주사위 굴려가면서 엄마나 아이 혹은 아빠나 아이가 20가지 이 보물찾기 먼저 도달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 20가지 수의 순서 몇 칸 옮기는 거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도 레고 사람이 필요하겠죠. 피규어나. 그리고 나서 요 수를 보고 7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제로 옮겨 가 보면서 그 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7 봤으면 17도 봐야겠죠. 그래서 7과 17이 인접해 있는 수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까지 비교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핵심이요. 19 다음에 왼쪽으로는 상관없는데 오른쪽으로 갔을 때 20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칸에는 뭘 써야 되냐? 요거는 앞에서 여기서 21을 확인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부분 아이가 추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 거예요. 요만큼 지금 5를 기준으로 1 작은 수, 1 큰 수, 5를 기준으로 2 작은 수, 2 큰 수, 5를 기준으로 3 작은 수, 3 큰 수 쓰는데 잘 되는 친구는 바로 쓰면 되고 잘 안 되는 친구는 피규어 놔가면서 쓰는 거예요. 5에 놔놓고 사람 놔놓고 3 작은 수 왼쪽으로 하나 둘 셋 3 큰 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근데 요 연습을 실제로 많이 놔본 친구들이 20가지의 수직선을 경험했을 때 금방 매칭을 시켜요. 이게 공부야 하는 요런 과정을 충실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